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말 그대로 엄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어느 딸의 이야기. 의대생이자 인기 인플루언서가 친엄마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정을 적출해 충격을 안겨준 안나 레이코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유럽의 신문사들은 일제히 같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몰도바 남부의 한 가정집에서 40세 여성 프라스코비아 레이코빅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가 약 26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나라이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2월 10일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시신은 핏물이 고인 바닥 위에 누워 있었는데요. 전신에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흔이 광범위하게 남아있었고 특히 몸통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죠. 복부부터 흉부까지 마치 자크가 열린 것처럼 완전히 개복된 상태였다. 몸 안쪽에 들어있어야 할 심장, 폐, 위 등의 내장 따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마디에 방어흔이 남아있었으며 상반신과 하반신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베인 상흔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범행이 한두 차례 공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가학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이 이어졌다는 뜻이었죠. 피해자가 사망한 후 내장을 적출하는 등의 극단적인 훼손을 이어간 것으로 볼 때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오버킬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강력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작은 국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에 지역사회는 패닉에 빠졌죠. 다행인 것은 사건 현장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12월 12일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의 정체가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이유죠. 용의자는 친딸 21세 안나 레즈코빅이었습니다. 안나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인스타그램의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드러낸 인증샷을 자주 올리는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였죠. 경찰 대변인은 체포된 친딸을 사실상 범인으로 확신하며 강력한 심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친딸 외에 다른 인물이 살인사건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살인 동기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딸이 엄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폐륜 살인 사건에다 범인이 미모의 의대생 인플루언서임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체포 직후 진행된 첫 법정 신문 과정에서 촬영된 안나의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법정에 출두한 안나는 시종일관 여유롭다 못해 장난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석에 드러누워 손톱을 다듬다가 법정 관리인이 제대로 착석할 것을 요구하자 투덜거리면서 일어나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였죠. 판사가 법정에 들어설 때는 갑자기 피고석 의자 위에 올라서서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즐겁다는 듯이 연신 웃음을 흘리다가 왜 어머니를 살해했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곤란한 질문을 받은 여배우처럼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답변하기도 했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한 천연덕스러운 태도와 표정은 대중의 분노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죠. 수사 과정에서 공분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원래는 사망 후에 시신을 훼손한 오버킬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한 다음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적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몰도바 경찰은 피해자가 수차례 공격을 받았음에도 일정 시간 생존했으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뜯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나는 검찰이 내민 부검 결과의 법의학 소견을 확인하곤 태연한 표정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했는데요. 맞아요.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엄마의 심장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엄마 때문에 내 가슴이 얼마나 찢기고 아팠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한테 잔인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진짜 잔인한 건 친딸을 재활시설에 쳐넣으려고 한 엄마라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동안 몰도바를 떠나 독일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딸이 혼자서도 알아서 잘 지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나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약물에 손이 댔으며 이미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딸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재활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자고 권했고 이 과정에서 모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확인되죠. 자신을 억지로 재활시설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한 안나는 다툼 끝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엄마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복부를 갈라서 심장폐, 위 등 장기를 꺼내서 토막냈죠. 더 끔찍한 것은 안나가 모든 범행을 마친 후 태연하게 샤워를 하고 엄마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다음날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동생이자 안나의 삼촌 블라디미르는 안나가 어릴 때부터 유별난 면모를 보였다고 증언했죠. 안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한 아이였지만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해서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악을 떨다가도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곤 했어요. 안나의 엄마는 그런 딸에게 최대한으로 헌신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안나를 재활시설에 입원시키거나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게 안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법원은 안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 구치소가 아닌 정신병동에 수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첫 공판에서도 안나의 기이한 태도는 계속됐는데요.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사죄의 말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천연덕스러운 안나의 모습은 사건의 잔혹성과 맞물려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도바의 사법체계상 안나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죠. 몰도바는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이며 현행 형법상 여성, 미성년자, 노인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약자가 범죄를 일으킬 경우에는 오히려 법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 남자만 아니라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까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상태죠. 전 검사 블라디미르 침포엘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몰도바 사법체계의 구조적 맹점을 지적했는데요. 몰도바 형법에 따르면 여성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친엄마를 살해한 피고인 역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피해갈 것이다. 피고인이 왜 단 한 차례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를 덜기 위해 애쓰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법에서 처벌을 덜어주고 시작하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첫 공판 이후 안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13년 4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몰도바 현지에서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죠. 국민적 분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안나의 재판 진행 상황과 최종 판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에 거의 전해지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몰도바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범인의 실명, 선고 과정, 판결 요지, 항소 여부 등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거든요. 인구 약 260만 명의 작은 국가라 애초에 강력사건 발생 자체가 드물고 재판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도되는 내용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몰도바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연쇄살인마나 범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안나의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죠. 몰도바 출신의 연쇄살인범으로 이름을 알린 세르게이 자스틴차누, 이온 프로단, 펴도르 프로단 등은 자국을 떠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타국에서 범행을 벌이다가 잡혀서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저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금방 말했듯 정보를 공개 안 해서 이게 다네요. 결과나 정보가 공개되면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불완전한 결말을 맺은 안나 레이코빅 친모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